국립중앙박물관 건물은 1955년도에 덕수궁 석조전을 사용하였고 1972년에는 현 국립민속박물관 위치로 이전하였지만 소장 유물의 증대로 공간이 협소하게 되자 1986년 구중앙청 조선총독부 건물을 개수하여 개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침략의 상징인 조선총독부 건물의 박물관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는 여론으로 인해 1993년 11월 한민족 문화의 정수를 담을 새로운 국립중앙박물관 신축 계획이 착수되었다고 합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후 펼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주요 사업으로 철거가 결정되었고 1995년 8월 15일에 광복 50주년 기념 행사 때에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 입장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은 셈이네요. 더구나 대대적인 개보수를 거쳐 새로 개관한 지 만 7년도 되지 않는 시점이었으므로 여기서 다시 새 건물을 세운다는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건물 해체 및 철거 명령이 떨어지자 어쩔 수 없이 건물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국보와 보물을 보관할 장소였을 것이고 당시 문화부는 급히 임시박물관을 물색하였다가 선정된 곳이 국립박물관 경내에 있던 식당 건물로 현 국립고궁박물관을 중개측하여 이곳으로 유물을 임시로 옮기고 용산가족공원 안에 새 박물관을 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인 1995년 8월부터 구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와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이전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의 옛 주한미군 부대의 헬기장 자리에 부지 약 9만 3천 평, 연건평 약 4만 평의 지하 1층, 지상 6층,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되었고 1996년경 현 국립고궁박물관을 중개축 후 소장품을 임시로 보관하였다가 2004년경 이전 전시하였으며 광복 60주년을 맞이하는 2005년 10월 개관으로 진행되었는데 총 사업비는 약 4천억 원 정도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박물관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주한미군 헬기장 이전 문제였다고 합니다. 박물관의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헬기장의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였고 헬기장 이전에는 한미가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지만 이전 부지 등 세부 사안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었고 2004년 5월에 이르러서 미군 헬기장을 국방부 여군사 발전단과 미군 관사 부지로 이전하고 대체 시설을 건설하기로 합의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새로 이전된 국립중앙박물관은 기존의 박물관과 비교할 때 부지 면적은 약 3배, 전시 면적은 약 3.8배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전시 개선과 사회 교육의 활성화가 진행되어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중에는 광개토대왕 능비가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능비는 고구려 광개토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입니다. 비는 압록강 북쪽, 지금의 중국 지안에 위치합니다. 장군청과 태왕릉에 위치한 고구려 왕들의 무덤 가운데에 있습니다. 높이 약 6.39m의 돌에 1775자를 새겼는데 그중 일부는 마모되어 판독이 어렵지만 비의 내용은 첫째, 고구려 건국설화와 왕의 즉위, 둘째, 광개토 대왕의 업적, 셋째, 왕릉을 지키는 수무제에 관한 것입니다. 비는 고구려 멸망 이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1877년에 그 존재가 다시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비의 탁본도 여러 점 제작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 능비는 당시 고구려 사람들이 직접 남긴 기록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으며 오늘날에도 4세기 내지 5세기 격동의 동아시아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광개토대왕 능비 1면에는 시조인 주몽 추무왕의 건국신화, 광개토대왕 즉위와 영락이라는 독자 연호의 사용, 백제 신라 외와의 관계 및 백제를 정벌하는 정쟁 기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추무왕의 17대 손이며 18세 되던 391년에 왕위에 올랐으며 39세에 세상을 떠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면에는 일면의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광개토대왕은 백제를 정벌하여 성 58개, 마을 700개를 획득하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에 당시 백제의 아신왕은 고구려에 항복하고 앞으로 광개토대왕의 신하 노객이 되겠다고 맹세했으나 이를 어기고 애와 손잡게 되었고 신라는 외에 침입을 당하자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영락 10년 400년경 광개토왕은 5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하여 신라를 구원하고 애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비의 3면에는 외를 격퇴하고 신라를 구원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고구려는 신라 구원에 성공하였고 이후 대방 지역에 침입한 외국의 격퇴, 동부의 병합 등의 업적을 이뤘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동부의 성 64개, 마을 1400개를 정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고구려 왕릉을 관리하는 제도, 수묘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면에는 수묘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에 따르면 광개토대왕은 백성들을 고단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벌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왕릉을 관리토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선대왕들의 왕릉에 비석이 없어 향후 착오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비석을 세우게 했습니다. 광개토왕비는 고구려의 영토 확장과 민족 통합, 그리고 동아시아 고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세계적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비석으로 1755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어 고구려의 이상과 영토, 통치 이념인 홍익인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문에는 광개토대왕의 남방 정벌, 신라, 백제, 외 등과의 관계, 민족 통합 정책 등이 기록되어 있어 동아시아 고대사의 핵심 자료로 인정받고 있으며 민족적 자긍심과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유물로 후대에도 민족 화합과 통치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여 전시물을 잘 보았고 역사는 흐른다는 느낌을 받고 갑니다.